안녕하세요. 이제 제 이름은 문강호고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의 미끼 상품. 그래서 우주설쌤 논술이 일단 메인이고 겸사겸사 우주설쌤이 이제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제가 처음 시대인재 들어올 때부터 계속 수업 같이 하자고 계속 콜을 매년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같이 못하다가 올해 드디어 같이 하게 돼서 설명회도 같이 한번 하는 게 어떠시냐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우주설쌤 다음에 제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우주설쌤이 전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으셔서 앞에서 진을 다 빼놓으시고 이제 그럼 내가 올라가면 시간을 가급적 적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하고 나가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이제 제가 앞타임을 뺏게 돼서 근데 이제 가급적 짧게 하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길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고 필요한 얘기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고 내려갈게. 그다음에 이제 뭐 올라오면 강사 양력이나 학력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양력은 제가 이제 고3 때부터 사교육 쪽 일을 했었어요. 모의수 출제부터 했어가지고 강사는 이제 올해 내년도 기준으로 한 9년 차 정도 되고 시대 이제 들어온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 4, 5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올해는 대치다원이랑 그다음에 분당 쪽에서 두 군데서 이제 현장 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떤 수업을 하느냐에 대한 수업 소개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에 이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얘기를 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집에 가서 애한테 누구쌤 수업 들어라 해봤자 애가 그게 누군데 라든가 이제 나 안 들을래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최종 결정은 애가 하는 거기도 한데 두 가지가 첫 번째로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공부를 하면 수능의 생명과학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지가 첫 번째고 말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말처럼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수업 끝나고 나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들 애들이 판단해야 되다 보니 이제 적혀있는 연구실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내일 저녁에 일괄적으로 맛보기 영상 1주차 1교시 한 100분 정도 분량이 돼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느낌의 수업을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떤 이제 내용들을 전달을 할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한 100분만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런 느낌으로 전달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수업 내용 얘기하기 전에 과목 자체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면 생명과학이 사탐론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란 전제가 있어요. 사탐론을 하지 않을 거라면 과탐 중에서 수강생 수 인원수 그다음에 이제 안정감 그러니까 점수가 편차가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잘 볼 때 있고 못 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안정감 변동폭 그다음에 고임의 정도 이제 과목이 고였냐 안 고였냐를 따질 때 요 세 가지가 삼박자가 갖춰진 과탐은 생명과학 원 유일하지 않을까. 제가 생명과학 원 강사라서 하는 얘기도 맞기는 한데 그것도 맞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가 밸런스를 좀 이루는 과목은 생원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그다음에 이제 고임의 정도는 생원 같은 경우에 많이 고였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요. 6월, 9월에 대해서는 실제로 표본을 보면 고였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과탐 중요도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중요도가 좀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학도 범위가 좀 줄어듦에 따라서 애들이 생각보다 6평 전에 과탐 공부를 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6월, 9월 난이도에 비해서 요즘이 좀 더 애들이 잘 보긴 한다. 근데 수능 날 가면 다 원상복구 되더라. 원래 평소에 보이던 표본 수준을 되찾아가기 때문에 딱히 고였다라고 보이진 않는 것 같아. 아무튼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생명과학이 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을 할 거냐 요거보다 그래서 수업이라 하면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건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러니까 전달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그렇게 좋은 내용을 잘 전달했는데 애들이 익혀서 써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화라는 단어도 좀 핫한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달 방식 관련해서 제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듣는 수업보다는 약간 들리는 수업. 이제 애들이 다 학원에 와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에 앉아 있다 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자는 애들도 있고 뭐 자는 거야 뻔히 보이니까 제가 이제 깨울 수 있는데 그냥 와서 저 사람 구경하면서 그냥 나를 이제 동물원인 거 구경하면서 열심히 말을 하는구나 되게 열심히 하시네 구경하다 가면 그건 제가 눈치채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좀 들리는 수업 위주로 좀 초점을 맞췄어요. 실제로 학부모님들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 애가 내성적이어서라든가 우리 애가 시키는 건 잘하는데 뭔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들어야 되는 수업보다는 전체적으로 애들의 평균이라든가 좋은 이제 결과물을 원해서는
들리는 수업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고, 아니 뭐 이런 질문도 해. 최근에 실장님들이랑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전화해서 문의 있으면 어떤 질문들을 좀 하시냐 하면 이런 질문도 있대. 선생님 재밌냐 물어보는. 이쌤 재밌으시냐, 유머 좀 있으시냐. 내가 거의 딱 듣고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장님들을 앉혀놓고 이제 제가 뭔가 만담 뭐 토크쇼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실장님들이 제가 어떤지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혹시라도 또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선생님이 꼭 당부하시기를 재미없다라고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정도까지 찾을 정도로 약간 능동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후성적으로 어느 정도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수업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달을 하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이제 들리는 거에 초점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더라도 요즘 애들이 다 이제 고3 아니면 N수, 그다음에 19살, 뭐 고2도 좀 있어요. 그래서 18, 19, 20 이쪽 나이대가 많이 듣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라 하면 왜? 약간 이런 식의 되물림을 와.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강의하면서 매번 강의 이제 요구 조건에 딱 써놨던 한 줄이 고집 부리지 말 것임. 저도 고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얘도 고집이 많으면 그렇게 둘이 만나면 뭘 하겠어? 싸워요. 실제로 수업 듣다 보면 고집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남아서 근데 쌤 이거 아니지 않나요? 또는 이제 이렇게 풀면 좀 별로지 않나? 이게 좀 낫지 않나요? 이렇게 저랑 언쟁을 벌여요. 뭐 싸우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일장이 있고 이게 일단이 있다. 반대로 이게 일장이 있고 이게 일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애들이 생각보다 풀이법에 약간 태클을 많이 걸어요. 근데 거기에 동의를 못하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는 거지. 수업할 때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위성. 그러니까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좀 더 잘하니까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두 가지 요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 수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고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우리의 고집이 좀 센데. 저도 아들이잖아요. 네. 저도 엄마한테는 고집이 세. 엄마한테는 고집이 센데 집 밖에 나가면 고집이 좀 유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애들 수업 왔을 때 저랑 약간 동화가 되면 고집이 좀 수그러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찍어 누르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납득시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좀 조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느낌에 맞춰 수업을 좀 전달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용 관련인데, 이제 어떤 식의 수업을 할 거냐 내용적인 걸 보면 생원에서, 그러니까 생원뿐만 아니라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가 시간 부족이고 하나가 신유형, 그러니까 또 낯선 문제, 이걸 내가 처음 봤을 때 풀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인데 그 중에 시간 부족 얘기를 먼저 하면 생원에서 가장 시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귀류라는 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문제를 풀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풀어보는 걸 귀류법이라고 흔히들 부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EBS 기준으로 귀류로 풀어놓은 해설의 분량이고, 이게 이제 논리로 풀었을 때 해석의 분량이에요. 그럼 이제 범위 자체가 순식간에 풀이량 자체 좀 줄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다 일일이 다 귀류를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풀 거라고 상상을 안 하고 만든 시험지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귀류는 좀 줄이고 논리로 푸는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 해서 논리로 푼다고 시간이 널널해지는 게 맞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가 다 좋다고 해서 논리면 애초에 시간 부족 현상이 없을 거고, 왜냐면 요즘 죄다 귀류가 아니라 논리로 푼다 또는 뭐 일관되게 푼다 이런 키워드들이 대두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하던 시기는 한 17, 18, 19, 한 20학년도까지는 귀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포함해서도. 근데 요번에 1호 개정되면서 뭐 23, 24, 25, 26 이렇게 넘어와서는 다들 약간 논리를 필두로 세워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관성이 좀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논리로 이 문제를 멋들어지게 풀어낸 건 좋은데, 근데 난 이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푼 거 자체가 공부인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수능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논리를 풀어서 다 능사가 아니라 뭐가 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논리가 억지스럽진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귀류를 안 쓰겠다고 어거지로 풀다 보면 논리는 논리인데 귀류보다도 풀이 볼륨이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억지로 논리를 찾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논리를 억지로 찾아서 볼륨이 너무 커지면 풀이가 길어지면 차라리 귀류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한 해에 서버 포함해서 뭐 등등등 시대컨이나 아니면 외부 컨텐츠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수천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논리로 못 풀고 기류로만 풀어야 효율이 좋은 문제는 두 손가락 안에 꼽아요. 몇 문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로는 풀되 논리를 좀 잘 찾아다 써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어디 있지? 네. 문제 보시면 이 왼쪽이 문제가 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도 좀 길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문제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맞히려면 이 문제를 공부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짧은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에서 쓰인 논리 덩어리들이 조각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 단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해하고 나면 논리 단위들이 튀어나와.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논리 단위들이 튀어나와서 재조합돼서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과학 원에서 문제를 잘 풀려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 쳤을 때 1단계 문제 푸는 거랑 10단계 문제 푸는 행위가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1단계는 10문제의 내용이 나뉘어져 있고 10단계는 그 10문제 나뉘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에 때려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논리로 풀 때 내가 이 문제 푼 경험 자체가 그 다음 문제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리들을 분해해내서 조각조각 단위로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거 전에 봤던 문제에서 있던 내용인데 또는 이거 전에 봤던 내용들에서 재조합된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가 달라져도 생긴 게 달라도 똑같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수능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논리를 다룬다 했을 때 귀를 안 다루는 게 능사가 아니고 논리로 다뤄야 되는데 문제가 바뀌어도 똑같이 풀 수 있는가가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법에서 논리를 볼 때는 단순히 논리라는 키워드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당위성인데 귀리로 안 풀고 논리로 푸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기본인 거야. 그러면 논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걔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하게 되면 애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면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어.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어. 해설 강의 들으면 어지간하면 이해는 가요, 해설 강의. 그러니까 앞에 내가 서서 강사가 서서 여기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는 왜 그 순간에 그 조건을 봐야 되는지와 같이 앞에 이유가 좀 더 중요해. 그래야 문제가 바뀌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풀이를 써야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을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당위성이 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반응은 어떻게 풀지는 당연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지금이다. 지금 타이밍에 써야 된다라는 눈치를 채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당위성을 좀 채우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얘가 어떻게 보면 수업에 좀 더 메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단순 논리는 애들이 문제를 풀면 편차들이 생겨요. 이게 만약에 N수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뭐 고1, 고2 때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애들이 잘 봐오는 시험이 있는데 어느 날은 못 봐와. 근데 또 어느 날 또 잘 봐요. 근데 그런 편차가 생긴 이유 자체가 그냥 애들이 약간 방바닥에 풀이를 쭉 훔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오늘은 이거 써볼까? 내일은 저거 써볼까? 그날 컨디션 따라서 내가 뽑게 되는 풀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비슷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1번 풀이법으로 어떨 때는 2번 풀이법이 먼저 기준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좀 집약해다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는지 좀 리스트업 할 필요가 좀 있고 그래야 수능날 갔을 때 뭐가 없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이게 킬러라고 해서 얘를 생각해서 푸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17번 제외하고 나머지 19문제는 그냥 기출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었어. 근데 반복인 걸 아냐 모르냐 관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었을 때 출제자가 뭘 요구하고 있고 목적이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고 이게 조건일 거고 그다음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풀이법인 거예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랑 상황,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실제로 내가 뭘 안 하고 풀 수 있다? 생각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그죠? 빅킬러처럼 암기로 푸는 건 아니지만 흡사 암기 과목인 것처럼 내가 읽었을 때 이 조건을 분명히 해석해서 풀 수 있는 거 맞는데 그거는 수능 전에 미리 해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미리 해놓고 나서 수능날 동일한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답을 내겠다라고 미리 정해놓는 거야. 그러면 뭐처럼 바뀌어? 흡사 암기 과목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한 시험지 기준으로 몇 퍼센트? 90%. 어려운 시험지까지 내려가야 80% 갈 갈랑말랑해. 근데 이제 전체 시험지 비중이 80%까지 내려가면 1등급 컷이 42점 이렇게 내려가요. 재작년이나 2년 전에 3년 전처럼. 근데 올해 수능이나 작년처럼 작년은 더욱 심했고 1등급 47점이잖아요. 올해는 적당했어요. 1컷이 45잖아요. 딱 좋은 시험지. 근데 이 정도 되면 올해 45점짜리 시험지 기준으로 90%가 기출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냥 애들이 이런 걸 해요. 제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제가 단과 수업을 쉬었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쉬고 이제 끝에 하반기 가서 9편 끝나고 개인과외를 몇 명 받았었단 말이에요. 개인과외 하면 해설해 주잖아요. 해설하다 보면 문제 난이도 좀 쉽거나 아니면 맨날 보던 문제면 애들이 얘기를 해. 아, 쌤 이건 됐어. 이거 괜찮아요. 그거 넘어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애들 중에 아, 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던 애가 있었어. 그래서 올해 시험지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문제 푸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푸는데 애가 옆에서 아, 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넘어갔던 문제 19문제였어. 남아있던 게 17번 한 문제 정도. 근데 실제 비중이 그 정도 되게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치채냐 못 채냐가 좀 중요하고, 근데 그 눈치채려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 풀이법을 따로 들고 다닌다기보다. 그래서 당위성을 좀 중요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게 실제 겨울 수업 때 본교재인데 이게 문제고, 여기 있는 요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보이잖아요. 그럼 이 여섯 개들이 실제 이 문제에 쓰인 논리들을 다 분해해낸 거야. 분해해낸 거고, 그다음 여기는 해설지인데요. 이제 해설지 보면 박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각 이제 논리별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반응하자가 수업 내용이었던 거고, 그럼 그렇게 풀자라고 정했잖아. 그럼 그렇게 실제로 풀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가 밑에 해설로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수업도 요 틀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애들이 해설지를 보거나 또는 수업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구나. 문제가 바뀌어도 동일한 상황이니까 똑같이 풀면 되는구나. 그래서 전혀 다르게 생기더라도 동일한 풀이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겨울 수업이 제가 총 12주란 말이에요. 근데 겨울 수업이 메인이야. 전체 커리에서. 3월에 이제 봄 수업이 있을 거고 여름에 수업 있고 파이널도 있을 거잖아요. 이때는 제가 개념 수업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전 개념 수업 같은 것도 없어요. 풀이법 추가가 전혀 없어요. 겨울 12주 동안 가르친 풀이가 전부야. 전부고, 그 전부가 다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 수업 중에 여러 커리가 있는데 이 중에 아, 쌤 저는 겨울에는 좀 바빠서 겨울에 국어 수학 하다가 봄이나 여름부터 들어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봄, 여름 파이널 다 듣는 것보다 그거 안 듣고 겨울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봄에 들어오겠다? 아, 그럼 봄에 들어와서 봄 수업 듣지 말고 겨울 수업 영상 구매해서 겨울 수업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겨울 수업이 메인이야. 근데 이건 당연히 제가 이제 겨울 수업 시작하니까 겨울 수업 들어라라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장사할 거면 차라리 봄, 여름 파이널까지 다 들어라가 낫죠. 근데 이거 안 들어도 되니까 내 수업을 어차피 들을 거면 이 12주짜리 겨울 수업은 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 12주 동안 하는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생명과학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게 12주야. 그렇게 정하고 나서 언제부터? 3월부터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실제로 정한 대로 문제를 푸는 거를 쭉 보여주는 게 3월부터 11월까지인 거예요. 다 체화용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겨울에 이제 컨텐츠나 이제 해설 작성에도 제일 공을 좀 많이 들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이후에는 키워드 자체가 이건 사고 교정인 거야.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풀자라고 애들한테 제안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게 좋지 않냐. 애들이 동의를 했어. 그럼 수업에 남아서 듣겠죠. 그럼 이렇게 풀자고 정했고, 그럼 3월부터는 아, 나는 그렇게 풀자고 한 대로 실제로 문제를 풀게. 실제로 제가 12월이래. 12주 동안 수업한 내용들 대비 나중에 서바 시즌 가면 서바 때 한 60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해설을 매년 하는데, 그러면 겨울에 가르쳤던 것 중에 추가되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풀이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 손에 꼽아요. 매년 한 손에 꼽아요. 그래서 그냥 겨울에 있는 내용이 최소 향후 몇 년? 3년간 수능을 대비하기에 부족함 없는, 3년 뒤면 생명과학원 없긴 한데, 그죠? 네, 밖으로 사라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할 정도의 내용이 갖춰져 있고 이외에는 체화만 하면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뭘 도와야 되냐면 3월부터 사고 교정, 체화를 도와야 돼. 근데 이렇게 풀자고 했는데 그렇게 풀자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또 자기 멋대로 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봐야 돼. 난 이렇게 풀자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는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부터 클리닉의 주된 내용은 이제 그날 시험을 보고 나서 또는 복수 테스트나 아니면 숙제를 하고 난 것들을 보고 남아서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 클리닉 제가 직접 다 볼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나서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풀이는 여러 갈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시비를 거는 거죠. 왜 그렇게 풀었냐? 이것도 낫지 않냐? 이거 별로지 않냐? 시비를 계속 거는 거야. 애가 대답을 못해. 그러면 애는 그때 그냥 자기 머리로 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그냥 이게 보여서 풀었을 뿐이다. 그럼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그 똑똑함이 똑같이 발휘될 수 있느냐는 컨디션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즉흥성이 사라져야 돼. 일관성이 오르려면 동시에 빠져야 돼. 즉흥성이 사라져야 돼. 그 머리에 똑똑함이 빠져줘야 돼. 근데 이제 수능날 가서는 그게 개입을 하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빼주는 연습을 해야 뭐가 점수 편차가 안 생겨요. 그런 일이 좀 있고, 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클리닉 때 초점을 맞추는 거는 왜 그렇게 풀었는지 이유를 좀 듣고, 그럼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일 때는 그 풀이를 유지해도 좋은데 이런 상황에선 내 풀이로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와 같은 이런 제안인 거죠. 양립인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100명 있다 쳐. 클리닝을 하자라고 남으라 하면 10명 남으면 성공한 거야. 10명 남으면 성공한 거야. 다 도망가요. 왜냐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다음 수업하러 가고, 자러 가고, 이제 놀러 가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도망간 애들 제가 머리끄댕을 잡고 여기다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뭐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지성인이니까 이제 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장치가 필요한 게 복습 테스트. 그러니까 복습 테스트가 지난주 수업 잘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도 맞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애들이 다 도망갔어. 근데 이게 수업이 말 그대로 뭐예요? 제가 점수, 그러니까 일정한 데이터를 애들한테 입력하는 거잖아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입력을 했어. 입력을 한 대로 그럼 애들이 출력을 해야 되는데, 멀쩡히 출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베스트가 클리닉인데, 클리닉을 안 하면 안전상치로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복스 테스트밖에 없다. 복태 때 이제 지난주 수업을 멀쩡히 풀었으면 멀쩡한 풀이가 나와야 되는데 풀이가 좀 이상해. 점수 추이가 이상해.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점수 추이를 체크하고 나서 얘는 제가 머리끄댕이 잡고 와야 돼. 그러니까 너 점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개인 면담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고, 그럼 그 면담 결과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돼. 당연히 복태 점수도 전달은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애들을 학원에 보내놓으면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매번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수로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체크는 저한테 개별 상담 결과가 오냐 안 오냐. 뭐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개별 면담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 입력한 거에 대비해서는 잘 출력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전체 12주 내용을 입력된 대로 잘 출력하고 있으면 3월 모의고사를 50점을 못 받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상담 결과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관찰해본 결과 입력값 자체는 제가 수업을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상에 서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애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내용으로 수업을 할 텐데, 근데 출력이 잘못됐다는 거는 입력값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그거를 클리닉이나 개별 면담에서 좀 교정을 해서 바꾸게 되고, 그럼 그 바뀐 그 교정된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다시 그 다음 주 복퇴 때 묻어 나오겠죠. 복퇴 때 문제 없이 멀쩡하면 그 다음 주는 면담이 없는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교정이 안 되는지 또 다시 면담이 좀 들어가야 될 거고, 뭐 전화든 대면이든 뭐 그런 느낌이 클리닉 수업이고, 복스 테스트 체화해서 좀 제가 해줄 수 있는 베스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뭐 그런 식으로의 관리가 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방금까지 얘기 드린 모든 내용들이 사실 준킬러랑 킬러에 맞춰진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힐 거냐 인 건데, 그럼 빅킬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빅킬러 수업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해. 1년 내도록 빅킬러 수업은 안 해. 그래서 누가 못 들어요? 완전히 노베이스인 애들은 수업을 못 들어요. 근데 내신으로라도 했으면 상관없어요.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애가 내신을 하긴 했는데 내신을 제대로 하진 않았다라든가, 내신을 대충 했다라든가, 내신 점수 좋지 않아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를 펼쳐놓고 읽었을 때 얘가 검정색과 흰색이 향연이다가 아니라 글씨들이 읽히면 문제 없어요. 그 정도 베이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교과서를 펼쳤지만 이게 생명과학 원 교과서인지조차 몰라. 물린가 싶을 정도로 이제 노베이스인 상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봤는데 생명은 맞구나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빅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에서도 많이 하긴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빅킬러에서, 그러니까 비유전 빅킬러에서 애들이 요구하는 요소는 딱 3가지. 빨리 풀어야 돼.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풀어서 시간을 확보하는데, 빨리 푸는 와중에 뭐가 없어야 돼. 실수는 또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풀어야 돼. 그리고 혹여라도 있을 지역, 그러니까 까먹은 내용이 또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강의에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의를 열심히 한다 한들 빨리 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불이 뜨겁다라는 문장을 들으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판단 속도는 그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판단 속도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평생을 생원을 안 보고 있다가 내년도 수능 보겠다고 갑자기 1년 동안 보는 거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봐서 당연하던 것들에 비해서 판단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자주 봐서 당연하게 익혀야 되는, 그게 좀 더 우선순위에 올라오게 돼. 그러다 보니까 강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대신에 컨텐츠가 따로 나가. 컨텐츠가 나가는데 그 컨텐츠를 12주 동안 소화만 하면 괜찮아요. 소화만 하면 충분히 해결이 돼. 근데 책을 주기만 하면 또 이제 책장에 주르륵 쌓일 거잖아요.
이제 야, 이건 언제 풀 거니라고 물어보면 아 알아서 할게 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 이거 언제부터 풀 거다 하는데 쌓이기만 하고 이게 또 너무 쪼으면 이제 한 권 한 권씩 몰래 몰래 갖다 버려요 밖에.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 가면 쓰레기통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대 제조원 가면 그 수업 끝나자마자 그 폐지 박스에 책이 이만큼 쌓여요 안 푼다고. 근데 이제 집에 들고 가면 엄마가 뭐라 하니까 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런 정도로. 그래서 사후 교정으로 컨텐츠가 나가지만 컨텐츠를 소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숙제로 따로 다룰 거다. 케어는 따로 할 거다. 그래서 12주 동안 이거 잘 풀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라로 해도 돼. 베끼잖아요. 애들이 숙제 주면 다 뺏기잖아요. 이건 베껴도 돼. 베낄 수가 없긴 해. 베끼는 게 공부기 때문에. 그래서 베껴서 숙제를 제출하기만 하면 아 나는 만족한다. 아 네가 되게 기특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루기 때문에 비킬러를 아예 안 다루진 않고 니즈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에 맞춰서 비킬러를 좀 다루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물어보는 게 커리큘럼 관련해서 진도를 물어보는데 비킬러 수업을 안 한다잖아. 그럼 당장에 12월 말에 개강할 수업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1주차부터 바로 유전 수업이 시작해. 그래서 1주차부터 5주차까지 5주 동안 가계도, 그 다음에 6주차부터 8주차까지 세포분열, 그 다음에 9주차부터 10주차부터 뭐 유전현상, 나머지 기타 등등. 그리고 11, 12주차가 흥분전도랑 근수축인데 뭐 이제 킬러믹 준킬러 쪽 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유전이고 여기가 항상성 파트. 이렇게가 12주 동안 수업이 진행될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물어봐요. 아, 유전부터 수업이 나가면 대체 누가 듣는 거냐? 수강 등급대 이렇게 물어보는데 1등급부터 10등급은 아니고요. 당연히 없는 등급이니까. 예,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제 상위권 수업이라 하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다 쳤을 때 상위권 대상 수업이면 보통 7, 8, 9, 10을 가르치기 때문에 상위권 수업이라 해. 그래서 수업을 할 때 6까지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아서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모르는 애가 들어와서 대뜸 7 이래버리면 7이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게 상위권 수업이고 중위권 수업은 4, 5, 6, 7만 해. 그러다 보니까 8, 9, 10이 없죠. 그래서 들었을 때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또는 수업이 쉬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권장 수강 등급대가 없어.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노베는 못 듣는 됐잖아요. 노베이스는 요 등급대로 분류가 안 되는 거지. 굳이 시험을 본다면 9등급이지만 노베는 분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논외인 거야. 그래서 노베만 아니라면 누구든 들어도 되는데 뭐를 원할 때? 안정적인 점수를 원할 때. 그러니까 편차 있는 거 말고 안정적인 점수 1등급 내지 만점을 원할 때는 누구든 들어도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 수업 때는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다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한 주에 1로 시작해서 10까지 다 가요. 그러면 이제 좀 중위권이나 하위권 애들이 수업을 들으면 1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해에 문제가 없을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이랑 10이랑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했었어. 이제 벌써 좋으시는데 아무튼 1부터 10까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어차피 수업은 애들이 들으면 되니까. 이제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뭐라 했어요? 영상 드린댔잖아요. 들으면서 아 제가 열심히 떠드는구나. 난 모르겠고 이따 영상 받아서 영상이나 줘야겠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충분해. 아무튼 1부터 10까지 있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1이랑 10이 다르지 않댔어요. 얘네들이 재조합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밟아 나간다면 당연히 여기 이해하는데 이해의 난이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어요. 애들도. 내 수업을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1부터 10까지 가니까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은 수업 때 요것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좀 필수적이에요? 복습 영상이 좀 필수적이에요. 복습 영상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복습 영상은 시간 제한 없이 날짜 제한 없이 그냥 수능까지 쭉 볼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편이고 그럼 이제 애들이 열심히 가져가다가 애들이 돌려보거든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해. 애들이 돌려봐요. 그래서 이제 얘만 볼 수 있게 준 영상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르지. 그럼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한 10, 20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막 200, 300이 나와요. 근데 난 얘가 200, 300번 봤을 것 같진 않단 말이지.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뭐 다행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권장 수강 등급 때는 이제 딱히 있지 않고 그 이유는 1단계부터 스텝 1부터 스텝 10까지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중위권 애들이 들을 때는 저 단계별 덩어리를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풀이법에 동의를 하게 되면 풀이법 자체를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면 수업을 들어서 수업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수업 들었던 애들 예시를 좀 들면
6평 끝나고 5등급이었던 애가 있어. 6평 점수가. 그리고 걔가 이제 2달 수업 듣고 9평 때 만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내 수업 왜 들었냐, 이해할만 했냐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 어차피 이해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이해는 딱히 문제 없었다. 그래서 덩어리들을 이해해서 일단은 그것대로 풀려는 노력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반대로 처음 수업을 들었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삼수생이었는데 애초부터 생원이 만점이었어요. 수업 들어올 때 전년도 수능이 만점이었어. 근데 이제 물어봤지, 왜 듣냐. 근데 이제 제가 홍보글을 너무 기깔나게 쓴 것 같대. 그래서 안 들으면 손해 볼 것 같아서 들었다는 거야. 근데 걔는 몇 년을 들었냐면 육수를 했는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이제 시대인재 북스 팀장 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해명과원. 그래서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걔한테 이제 작년에 물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네가 애초에 생원을 잘했는데 왜 매년 돈을 내고 수업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사실 육순을 하는 동안 그냥 매번 공부는 다 잘했었어. 공부를 매번 다 잘했어가지고 재수 때부터 메디컬 성적은 항상 나왔어요. 뭐 치대의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냥 겸사겸사 수능을 본 거다 보니까 모든 이제 재수종합반이 다 전액 장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가 생각했대. 난 재종을 공짜로 다니는데 단과 정도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녔대요. 근데 이제 걔가 얘기해 주기를, 걔는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수업을 듣는데 이 덩이들은 다 알잖아요. 상위권이니까. 덩이들을 다 아니까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1이 2가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대. 그러니까 연결고리에. 그래서 2가 3이 되고 3이 4가 되고 3, 4가 뭐가 중요한 건 이미 아니까 왜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유, 증명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어서 그게 좋아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제 나름 또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들었냐 물어보면 저마다 이유가 좀 다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애도 있었어. 쌤은 수업 때 이상한 명품 안 입고 와서 좋다. 그런 애들도 있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무튼 별의별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은 게임을 한 애도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 저랑 같은 게임에서 좋다 뭐 이런 애도 있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권장수강 등급 때는 딱히 없고,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 너무 내 수업을 듣고 싶어. 근데 이해가 좀 난해해. 근데도 듣고 싶어. 왜냐면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들으니까 뭔가 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제가 따로 봐줘요. 과외로 봐준다고 하면 이제 누구나 쌤 저 더 듣고 싶은데요 해서 달라붙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아서 따로 좀 봐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열정이 있으면 좀 데려가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 있는 애들은 뭐가 동치냐면 고집을 안 부리는 게 동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소화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좀 있고, 해서 그냥 어떤 수업할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지, 그리고 체험 어떻게 할지 해서 내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애가 요 12주 겨울 수업을 듣고 났을 때 새로운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를 1차적으로 읽을 줄 알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손도 못 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손도 못 대겠다는 거는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나한테 뭘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수업 때 가장 중요하게 처음 시키는 게 이 문제에서 뭐 요구하는지 읽는 연습. 그래서 문제를 1차적으로 읽어낼 줄 알았으면 좋겠고, 애들이 그다음 읽어내고 났으면 뭐 해야 되는지는 알았잖아. 그럼 이제 조건 해석하면 되잖아. 그러면 조건을 읽었을 때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겠어.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나는 A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수업 때 이렇게 풀기로 했지라고 정한 것대로 암기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실제 수능 때 한 시험지를 푸는데 이제 내가 고민 없이 원큐의 문제를 다 풀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수분이 남아요. 한 15분 이렇게 남아요. 30분짜리 시험지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5분만 남아도 감지덕지고 5분이 남지 않고 시간 맞춰서 다 마킹 끝내고 풀기만 해도 충분한 거잖아. 50초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풀이에 뭐가 생겨도 돼요? 편차가 무조건 생겨도 돼.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어도 돼. 내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딱 풀어야 될지 딱딱딱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앉아서 관찰하듯이 이거 뭐 해보지? 라는 의문만 떠올리지 않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애들 사이에서 또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떠도는데, 차고 넘친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절대 부족함은 없는 정도로 출제자들이 시험을 구성을 한다. 많이 남기는데 막 10분, 20분도 남기고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남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연구실 번호는 이렇고, 그다음에 뭐 인쇄물이 나갔다고는 하는데 인쇄물에 앞페이지가 인쇄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번호랑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대. 그러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플러스 알파로 뭐 수업 궁금하신 거나 우주열쌤이 길게 하실 텐데 이제 끝나도 제가 좀 남아 있을 테니까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왜냐면 제가 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눈치 주는 사람 없으니까 좀만 더 하면, 학습 설명회를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안 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4년 전에 시대인재 처음 들어오고 나서 설명회를 하자. 근데 제가 원래 팀 수업을 할 때 팀 수업을 원래 한 2, 300명 정도 데리고 했었거든요. 제가 따로 공간을 빌려서. 근데 이제 2, 300명 데리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옆 학원에서. 이제 어느 학원인지 말은 안 할게. 어느 단과 학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뒤로 그럼 그냥 학원이랑 계약해서 해야겠다 싶어서 시대 들어와서 시대에서 수업을 했는데, 첫 해 학습 설명회를 할 때 학습 설명회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진짜 학습 설명인 줄 알고 1시간 내도록 공부법 얘기만 떠들다 간 거야. 근데 이제 떠들면서 생각한 거지. 학부모님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공부법 얘기를 한다 해서 이게 애한테 전달이 되겠냐 싶어가지고, 그때는 끝나고 나서 근데 학부모님들 이거 애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따로 녹화해서 한 번 더 드리겠다. 어머님 들으신 건 잊어도 되고 영상 가져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열심히 쓰시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센터장이 저한테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났어. 선생님, 학습 설명이긴 한데 이거 광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나 광고를 내가 앞에 서서 광고를 하지 못하겠다. 이랬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학습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뭐를 하셨냐면 원장님이 작년 수업을 들었던 제 학생을 데려다가 걔가 서서 대신 광고를 하고 내려왔어. 저는 하고 싶은 말 하고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설명회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와서는 올해도 설명회를 해야 된대. 대치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된대서 나 자신 없다. 원장님이 이게 광고 같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생명과학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수업을 한다라고 전달하면 담백하지 않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분당에서 한번 했었어요. 분당에서 쭉 하고 나서 내려가니까, 나가고 나서 이제 질문 받는데 또 이번에 학부모님들 혼이 났어요.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니까 쌤, 이런 얘기를 설명회 때 해야 된다고, 이거를 끝나고 나서 지금 질문한다고 대답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완을 해서 또 좀 추가를 했어요. 근데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란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마치고 나서 이제 입구 쪽에서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마치고 나서 제가 들어올게요.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라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끝나고 우유쌤 길어요. 진짜 길어요. 근데 이제 다 좋은 내용이고 도움되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긴 시간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저만 이제 긴 시간이 느껴질 거고, 안에 계시면 재밌을 건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배고파서 나는 빨리 밥 먹으러 나가셔야 된다 하시면 문자로 따로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건 제가 진행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말고 학부모님들이 말고 애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통해 학생 상담도 제가 직접 봐요. 제가 연구실 번호는 조교나 연구실에 안 맡기고 무조건 다 제가 보거든요. 전화 오는 것도 다 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은 저한테 직접 하시면 되니까 엄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최대한 이제 아는 대로, 뭐 제 얘기니까 다 알겠죠. 아는 대로 최대한 많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수고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